일본 극우 언론 데일리 신초의 엉터리 기사가 이제는 완전히 거짓말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일본 보이콧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한국인들의 일치 단결에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의 노제팬은 엉터리이다 라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초기에는 밤에는 몰래 일본 맥주를 마시고 있다 부터 시작해서 노제팬 현수막은 일제 플로터로 제작하고 있다 까지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근 1년이 넘도록 한국이 꿈쩍하지도 않으면서 노제팬 운동이 계속되다 보니 이제는 포기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매일 노제팬은 엉터리이다 라면서 노제팬 귀신아 물러가라 라는 주문을 외우는 언론이 있습니다. 극우 보수의 대표주자 데일리 신초입니다. 데일리 신초에서 노제팬이라고 검색하면 거의 매일 쉬지도 않고 기사를 올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안이 없는 노제팬 때문에 따뜻한 히트텍도 못 입고 품질 좋은 일제 자동차도 타지 못하고 맛있는 일본 맥주도 못 마시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 중구청이 거리에 게시한 수많은 현수막도 일제 플로터와 일제 인쇄 원료로 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내용으로 내용을 채워가면서 일제가 최고야, 일제 없으면 못 살아 라고 자위하는 기사 정도는 애교 수준입니다. 9월에는 노제팬을 보도하는 언론사 기자들은 모두 일제 카메라를 들고 있다.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를 구매하려고 온라인 예약 서버는 다운되고 아침부터 줄을 서면서 구매 쟁탈전이 벌어졌다 라는 내용으로 노제팬 운동을 폄하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뭐라도 하나 건지면 봐라 일제 없이는 못 살지 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일본 언론들이 불쌍할 정도인 거죠. 급기야 10월에는 한국에서 반일은 종교화가 되었고 한국은 미친듯한 전체주의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독일의 소녀상 설치 사건과 조정래 작가의 유학가면 친일파이다 라는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의 딸도 친일파가 되었다. 일본 유학을 한 160만 친일파는 단죄될 위기에 처했다 라고 대대적으로 기사화했습니다. 또 일본 불매를 하지만 일제밖에 없다고 해서 삼성은 참패했다 라는 기사를 통해서 카메라 시장에서 일본의 독주와 삼성전자의 철수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은 망해가는 전자산업을 하나씩 자랑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내세울 것이 카메라 산업뿐이니 매일 똑같은 소리하는 모습이 도리어 불쌍해 보입니다. 실제 일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수출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전자제품은 만들 수도 없습니다. 한국인은 여유를 부리고 있는데 일본은 자랑할 것이 저리도 없을까 싶습니다. 데일리 신초는 뭐라도 트집을 잡을 것이 없는지 항상 한국만 쳐다보면서 작은 꼬투리를 잡으면 과장해서 대서특필하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몇 달 동안 한국의 노제팬 운동은 엉터리이다, 노제팬 망해라 라고 귀신에게 주문을 외워도 한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니까 조바심이 났나 봅니다. 이제는 아예 대놓고 거짓말로 횡설수설하는 기사를 올리기까지 합니다. 데일리 신초는 한국의 노제팬 운동에도 끄떡없는 의식주 1위 일본 브랜드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에서 노제팬이 계속되고 있지만 불매운동에서도 끄떡없는 일본 브랜드가 많다는 것입니다. 유니클로는 불매운동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라고 했지만 9월에는 부산 범일점을 개장했고 10월에도 대형 쇼핑몰 스타필드 안성에 오픈하는 등 올해 4개 점포를 새로 개설하는 등 인기 폭발 상태라고 했습니다. 일부 폐점은 계약 만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C19 때문에 매출이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뿐이지 한국인들이 유니클로 제품에 열광하는 것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히트텍 10만 벌 증정 행사에 한국인들이 줄을 섰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기사는 유니클로가 몇 개의 점포가 신규로 오픈했을지라도 사실과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한국 유니클로는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31%나 줄었고 일본 본사의 해외 사업 부문 영업이익도 63.8%나 감소했습니다. 또 1947년 한국에 진출한 린나이 코리아 때문에 여전히 한국인들은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한국인은 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택 건설 회사와 소비자들도 품질이 좋은 린나이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완전히 틀린 사실입니다. 린나이 코리아도 매출액이 13.6%나 줄었고 영업 손실이 101억에 달합니다. 또 가스 보일러는 경동 나비엔과 귀뚜라미의 양강 체제에 완전히 밀렸습니다. 가스레인지 시장에서도 SK 매직이 2016년 린나이를 추월했고 현재도 40%가 넘는 점유율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신초는 한국 야쿠르트는 한국 유산균 음료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일본 회사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사실부터 완전히 틀린 사실입니다. 한국 야쿠르트는 고 윤덕병 회장이 1969년 설립한 기업이며 1970년 일본의 발효 기술을 전수받아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일본 야쿠르트와 기술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의 주주인 야쿠르트 혼샤가 지분을 30%가량 보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노제팬 운동 초기에 일본이 상법을 근거로 일본 계열 회사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언론에서 일본 회사인데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 라고 보도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제팬 사이트에서 한국 야쿠르트와 신형 와코르 등 일본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를 불매운동 대상에 넣었을 때 다른 의견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한국 야쿠르트는 데일리 신초는 여전히 일본 회사인 것처럼 전제하고 야쿠르트 아줌마를 1만 3천 명 고용하고 있고 전동식 카트로 골목을 누비고 있다 라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국 고유기업인 한국 야쿠르트가 힘들게 개발한 전동식 카트를 일본 기업이 한국을 위해 만든 것처럼 교묘하게 말장난하는 기사를 만든 것입니다. 이 기사만 보는 일본인들은 한국 야쿠르트는 일본 기업이다. 전동식 카트를 다 폐기해라. 야쿠르트 아줌마도 다 해고해라. 한국인은 야쿠르트도 못 마시게 해라. 라고 선동하기에 딱 맞는 거짓 기사 내용인 거죠. 데일리 신초는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노제팬 리스트가 확산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상품 카탈로그가 되고 있다 라고 글을 맺었습니다. 도대체 글을 발로 쓰는 것인지 망상을 쓰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온통 거짓말로 앞뒤 없이 기사를 적은 것입니다. 데일리 신초의 기사들은 야후 재팬에 꾸준히 게재가 되면서 한국인은 겉으로만 노제팬을 하고 몰래 일본 제품은 온라인 구매한다. 완전 단교하면 한국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네. 일본 정부는 뭐하는가? 당장 일본 기업들을 철수시켜라. 카메라와 플로터는 AS는 해주지 말아라 등 신나게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데일리 신초의 노제팬에 관한 끈질긴 기사들을 보면 제발 한국인들의 노제팬은 이제 그만이라고 하소연하는 속내가 보입니다. 일치단결하면서 요지부동 노제팬 운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그만 포기하게 해달라고 귀신에게 매일 주문을 외우고 있는 일본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책상 위에 앉아서 거짓 기사로 소설을 쓰고 있는 데일리 신초의 기자들이 불쌍해 보이네요. 10월 3일은 개천절, 10월 9일은 한글날, 그렇다면 10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한복의 날입니다. 크게 알려져 있진 않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날 중 하나죠. 한복의 날은 한복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복의 우수성과 상업적,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1997년에 시작됐습니다. 오늘날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복을 패션이자 놀이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죠. 그러던 중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제작사인 라이엇 게임즈에서 한복의 날을 맞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는데요. 선물은 늘 설레게 만드는 법, 무슨 선물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전부터 꾸준히 한국의 문화유산과 관련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온 라이엇 게임즈가 이번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뜻을 담아 아리따운 우리 한복전이란 온라인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복은 롤에서 인기 있는 챔피언 중 하나인 아리가 입고 나온 한복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리는 한복의 구미호 설화를 기반으로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전통미와 현대미를 조화한 한복 아리의 스킨 속 한복을 실물로 재탄생시키고자 국가무형문화재 4명과 손을 잡았죠. 침선장 구혜자, 화혜장 황혜봉, 매듭장 정봉섭, 금박장 김기호 명장과 문화재청 및 한국문화재재단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또 패션 매거진 보그코리아와 함께 풀어낸 매력적인 한복 화보는 한복의 아름다운 디자인은 물론 전문 모델과의 협업으로 게임 속 챔피언이 실제로 한복을 입고 움직이는 듯한 이색적인 모습이 담겨 있어요. 더불어 온라인 전시에선 국가무형문화재 4인과 한국화 작가의 제작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도 만나볼 수 있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정상급 게임에서 한복을 이용한 이벤트를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7년엔 블리자드의 오버워치에서 붉은 달개해를 테마로 이벤트를 벌였는데 색동 한복을 입은 한국인 영웅 디바와 가마를 형상화한 메카의 스킨을 출시해 유저들이 크게 열광했었죠. 뿐만 아니라 블리자드는 포도대장 맥크리, 홍길동 트레이서, 산예 오리사처럼 우리 전통 문화와 설화 등에서 영감을 받은 한국형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며 한국 전통 문화의 세계화에도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죠. 이후 블리자드는 전 세계의 전통 한복의 미를 전파한 공로가 인정돼 게임업계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한복사랑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편하다는 이유로 한복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멀어졌는데요. 이렇게 다시금 우리 일상 작은 곳부터 하나하나 스며들며 부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불고 있는 한복 열풍은 K-팝의 인기가 크게 한몫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블랙핑크의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에선 패션 트렌드에 맞춰 크롭톱, 민소매 형태로 디자인한 한복이 등장했습니다. 제니와 로제의 상의는 조선시대 무관들의 공복인 천릭을 콘셉트로 제작했고 지수는 놀이개를 견장처럼 장식한 미니 드레스를, 리사는 한복 저고리와 태국 전통 의상을 조합해 새로운 패션을 선보였습니다.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된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 2억 회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자 SNS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블랙핑크 패션 따라잡기가 유행하기 시작했는데요. 봉황문 크롭톱, 태평성대 저고리 등 신조어도 만들어냈죠. 또 블랙핑크의 한복을 제작한 단하주단의 온라인몰 하루 평균 방문자는 10,000명이 넘는데 이 중 한복을 구매하려는 해외 팬들이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도 한복을 뮤직비디오 의상으로 활용했었는데 알고 계셨나요? 2018년에 발표한 아이돌 뮤직비디오에서 전통 기와 무늬를 새겨넣은 퓨전 한복을 입었고 국악을 활용한 곡 대취타의 뮤직비디오에서도 멤버 슈가가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또 지난 9월엔 한복을 재해석한 무대 의상을 입고 보름달 아래 근정전을 배경으로 힘찬 추임새와 함께 아이돌 무대를 펼쳤고 탤런쇼를 통해 전 세계 아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무대 이후 해외 팬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예쁜 장신구가 눈에 들어와 트위터에 이 질문하는 글이 잔뜩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바로 놀이개입니다. 한 트위터 유저가 한국의 세조대와 놀이개에 대해 영어로 설명을 해주자 많은 RT가 됐죠. 해외 유저들은 해당 설명에 입어보고 싶다, 한국 문화와 역사는 흥미롭다, 알려줘서 고맙다는 반응에 이어 한복과 장신구를 일반인이 함부로 착용해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귀여운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복과 더불어 한국의 전통 장신구도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최근 킹덤 시리즈를 필두로 K-좀비 열풍이 불면서 가시나 호미 등 예상치 못한 한국적 아이템들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한국 아마존 셀링에 따르면 아마존 판매 현황을 살펴보니 전 세계 각국의 셀러들이 직접 상품을 발굴해 판매한 매출 비중이 전체의 58%를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는 갓, 호미, 김치, 시즈닝 등 다양한 한국적 상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기 이전에 한복과 장신구가 뉴욕의 패셔니스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건 알고 계셨나요? 2015년에는 샤넬이 한복을 모티브로 한 2015-16 크루즈 컬렉션을 발표해 세계 패션계에서 한복의 가치가 조명받았습니다. 이에 이어 뉴욕 패션위크 중 한복 콜라보레이션 프레스데이에서 캐롤리나 헤레라와 협업한 작품이 공개됐는데요. 이날 전시된 작품은 웨딩드레스, 이브닝드레스, 기성복까지 총 3점으로 이를 디자인한 캐롤리나 헤레나가 직접 프로젝트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행사에 참여한 이들과 한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캐롤리나 헤레나는 품격 있고 우아한 드레스 디자인으로 전 세계 셀러브리티와 퍼스트레이디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디자이너인데요.
페미닌한 드레스룩으로 39년간 패션계의 거장으로 군림해온 디자이너가 한복에 어떤 매력에 빠진 걸까요? 저는 한복 고유의 색감과 하늘하늘한 실루엣과 선의 아름다움에 매료됐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18세기를 배경으로 한 한국 영화를 보고 한복의 매력에 빠져 2011 SS 뉴욕 패션 위크에서 한복을 재해석한 컬렉션을 선보이기도 했죠. 특히 저고리의 특징인 둥근 소매선과 한복의 깃, 동정, 고름 등을 드레스에 그대로 살렸는가 하면 고름의 위치와 개수를 변형시켜 위트 있게 표현해 동서양의 미를 아름답게 자아냈습니다. 헤레라는 그중 갓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쇼를 진행하는 내내 갓을 연상시키는 알록달록한 모자가 많이 등장했는데 남자들이 쓰던 갓을 여자 모델에게 씌운 것이 흥미롭고 조화롭지 않나요? 이렇게 우리의 한복과 전통 장신구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서양인들은 아직도 한복과 기모노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아쉬운 이면이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애플의 사진 애플리케이션이 한복을 기모노로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됐는데요. 스마트폰은 AI 기반의 이미지 인식 툴을 사용해 피사체와 개념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관련 단어로 원하는 사진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데 애플의 사진 앱에서는 한복을 기모노로 인식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게임, 아이돌, 드라마에 더불어 한복은 점점 세계인들을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문체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서도 K-팝을 포함한 한류 콘텐츠와 한복의 콜라보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는데요. 상반기 전통 그중 한복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 지원 사업 지원팀을 선정해 그 결과물들이 활발히 노출되는 중이랍니다. 현재 정부의 우수문화상품 선정제도, 한복진흥센터의 브랜드 신제품 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러한 지원이 관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다시 불어온 한류 바람이 한복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만큼 관심을 성과로 바꿀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